1번 여기서는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게 두 개의 계약건이 있고 이제 세 개의 펌이 있는데 1, 2, 3라는 이제 두 개의 건을 이제 각각 이제 회사에 맡겨야 되는데 어사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firm 1이 맡은 계약 건수를 랜덤 베리어블 x, 2가 맡은 건수를 y라고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이제 확률 분포를 이제 나타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이거를 분포를 구하라는 건데 이게 이제 한 군데가 두 개를 다 맡을 경우 다 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x가 최대가 돼서 2, y도 이제 2가 최대일 거고 아무것도 맞지 않고 나머지 두 군데에서 해결이 될 때 최소값 0이 나오겠죠. 해서 0부터 2까지 이렇게 해서 3 곱하기 3 이렇게 표를 그려주겠습니다. 이게 이제 둘 다 0일 확률은 두 개 다 3번에서 가져갈 경우의 수니까 3분의 1을 제곱을 해서 확률이 9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x는 1 그리고 y는 0이 나올 경우에는 나머지 한 개는 3번이 가져갈 텐데 그러니까 3분의 1 두 개의 계약이 다른 건수니까 두 가지의 경우가 있겠죠. 해서 확률은 9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줬을 때 확률 분포는 이와 같이 구한 것처럼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arginal probability distribution for y. 이거는 이제 y를 이제 픽스를 해두고 얘가 이제 픽스가 된다고 보는 거고 이제 x, y가 이거일 때 x 관련해서 다 더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줄을 쭉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네. 더해주면 9분의 4, 9분의 4, 9분의 1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 작성했습니다. 조건부 확률. 네, 이제 이거는 이제 P1이죠? 9분의 4가 될 거고 B에서 구한 marginal distribution 쓰면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A에서 구한 걸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1,1, 9분의 2 나오죠? 9분의 2 해서 0.5, 조건부 확률 0.5 구했습니다. 4번에서는 이제 사인을 이렇게 나와 있고 성별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A에서는 이제 랜덤 베리어블로 디파인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X는 사인과 관련된 거고 Y는 성별입니다. 이제 이 범주 카테고리를 이제 숫자로 나타내줘야 되기 때문에 순서대로 0, 1, 2, 3 해서 사인을 X 이렇게 해줬고요. Y는 성별, female은 0, male은 1 이렇게 나타내줬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B에서는 이제 확률 분포를 나타내달라고 했습니다. 네. 이 경우에도 그냥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전체 건수, 그러니까 전체 표본의 수 4,858 이거를 이제 분모에다가 두고 이 각각 예를 들어서 female인 경우랑 이게 이제 y가 0이고 1, x가 0, 1, 2, 3으로 제가 정해놨으니까 이 예를 들어 확률을 이제 분포를 구하려면은 이게 이제 이거에 해당하는 사건의 개수일 테고 전체가 이제 이거니까 이게 이제 이 확률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8칸을 다 확률해주면 이와 같이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수 있습니다. marginal distribution of sex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y에 대해서 또 marginal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위에서 구했듯이 이제 y를 픽스해두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건데 네. 구해주면 이거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냐면
네, marginal distribution of x y가 0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되는 겁니다. 섹스가 어떻게 달라지냐, 성별이 어떻게 달라지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다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x 이걸 다 더해주면 됩니다. cause of death는 이제 x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가로줄 방향 이렇게 x를 픽스해주고 다 더해주면은 이와 같이 디스트리뷰션이 나타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6-5번에서는 네, 이제 이 해당 범위에서 이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fxy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해당하는 범위 내에 존재할 때 이 f, 이 값이 1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면에서는 파란색으로 할게요. 이 부분 내에 존재할 때 fxy, x, y가 0이 되지 않고 이 빨간 부분, 이렇게 1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 0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A에서 probability density surface를 구하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이 나타내 주었습니다. 네. 이 정도도 그려주면 좋겠네요. 밑에 이제 어떤 평면에서 그렇게 됐는지. B에서는 이제 이 확률 구하라고 해줬기 때문에 정의 활용해서 네, 적분값 음의 무한대부터 0.2, 0.4까지 해당 범위에서 해주면 이거는 사실 네, 부피를 구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0.2 해당 범위에서 높이가 이제 1이 나오니까 h가 이거 계산해주면 0.08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정석대로 이 fx, y를 이제 정적분 해주면 0.08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C번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아이고 네, 정적분을 이렇게 계산해서 구해주면 0.12가 나오는데 또 이번에도 구해보면은 이거 0.4보다는 크다. 해당하는 공간은 여기일 테고요. 그래서 0.2 곱하기 여긴 이제 0.6 높이는 1 이거 계산해도 0.12 나옵니다. 6번 설명하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한 문제와 이제 크게 차이 나지 않는데 이번엔 이제 범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x가 해당 범위에 있고 y는 이거이고 근데 이제 2y보다 x가 이제 크거나 같다. 이게 이제 따로 주어졌습니다. 이거를 구별을 해보면 y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평면을 먼저 그려줄 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저는 그렸었는데 0과 1 사이에 y가 있고 0과 2 사이에 x가 있는데 이 해당 직선은 이제 y는 네, y가 이거보다 작으니까 이 범위에서는 해당 범위 내에서 f x, y가 k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f, x, y가 PDF가 되려면은 이제 확률 성질 따르기 때문에 이제 그 전체 적분 값이 1이 되어야 되는데 네, 해서 이걸 정적분 했을 때 값이 1 하면 이제 계산했을 때 k는 1 이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따르게 저희가 이제 부피 방법으로 해도 이 2 곱하기 1 곱하기 1 해서
1에다가 이 높이가 이제 k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k는 1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x가 2y보다는 이미 큰데 x가 3y보다도 클 확률, 이걸 이제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적분으로 구한다고 치면은 x가 이 범위에 있는 부분을 이제 정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려면은 y도 범위가 제동이 걸립니다. 원래 0과 1 사이여야 되는데 3분의 2 이하여야 된다는 게 이제 붙습니다. 따라서 이제 정적분의 윗끝, 아랫끝 이거를 적어줄 때 x는 3y부터 2까지 해서 아랫끝이 3y가 됐고, 이제 y는 3분의 2. 이거 이제 열심히 계산해주면 3분의 2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사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그러면은 대충 했을 때, 네. 3y보다, y가 여기보다 작아야 되니까, 네. 이 삼각형의 넓이에다가 이제 높이가 1인 그 어떤 삼각 기둥, 네, 그거의 부피를 계산해도 저게 나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3분의 2 나오는 것 확인 가능합니다. 9번 설명하겠습니다. 네, 2번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fxy는 이렇게 되고, 네, 이 해당 확률들을 이제 구해라. 이게 문제입니다. x가 4분의 1보다 이하고 y도 2분의 1 이하다. 네. 이제 평면을 그려놨는데 x 플러스 y가 1인 거는 이제 직선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xy 범위도 이제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해당 삼각형 안에서 fxy는 fx, y가 0이 아닌 2로 나타납니다. 네. 이게 이제 probability density니까 이 넓이에다가 네, 이제 이 도형의 부피를 구하면 당연히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P 구하라는 것도 이제 부피를 사실 구해주면 되는 건데, x가 4분의 1 이하, y 2분의 1 이하. 네, 이거는 정적분을 구해줘도 되는데, 네,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일단 높이가 2니까요. 4분의 1. 이거 계산해주면은 이렇게 나오는 것 확인 가능합니다. 이 해당 범위 내에서 이제 정적분 열심히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2번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 계산해주면 0.25 4분의 1 나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4분의 3보다 이제 둘 다 xy가 이제 작을 때 이건데, 둘 다 4분의 3보다 작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에 존재해야 됩니다. 네, 이제 저의 경우에는 이 넓이 이거 어떻게 구했냐면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구했는데, 네, 이제 해당 부분이 여기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1-x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해서 여기에는 이제 윗끝에 1-x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y가 0과 1-x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죠. 네, 해서 계산해주면 8분의 7 나와서 0.875였습니다. 이제 이거는 조건부 확률 C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y가 2분의 1 이하일 확률만 구하면 됩니다. 이제 이거는 A에서 구해준 확률 친구이기 때문에 네, y가 2분의 1 이하 이기만 하면 됩니다. 2분의 1 이건데 네, 이제 y가 0과 2분의 1 사이에 존재하고 네, 이 경우에는 이제 x가 0과 1-y 사이에 있으면 되겠죠. 해서 윗끝에 1-y 들어가고 y는 0부터 2분의 1, 2분의 1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 정적분 계산 열심히 해주면 확률 0.75, 0.75분의 0.25 해서 확률 3분의 1, 0.333 나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까 6.4에서 저희가 랜덤 베리어블 x와 y를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조건부 확률을 묻고 있는 상황인데 열심히 계산을 해주면 randomly selected male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이제 y가 1이 이제 given이라는 거고 남자 중에서 골랐는데 이 사람이 congenital problem이 사인이 됐답니다. 그래서 x는 1 해서 둘 다 일어났을 확률과 이 이제 분자에 들어가고 y는 1인 확률 이거 이제 분모에 넣어주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 뭐 분모에는 뭐 4858이 둘 다 들어갔겠는데 똑같으니까 없어지고요. 이거 이제 사건 전체 남자 수 그리고 이 해당 x는 1, y는 1 282 계산해주면 0.1005 나옵니다. B에서는 이제 네 x는 2 호모사이드로 죽은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골랐는데 그게 이제 여자 1 확률 이렇게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위와 마찬가지로 해주면 호모사이드로 죽은 전체 사람은 423이겠네요. 그리고 여자가 그 중에 189명 계산해주면 0.447 정도의 확률이 나옵니다. 네, 이제 죽은 아이가 남자였대요. 남자였는데 y는 1. 이제 이때 사인의 이제 확률 분포, 그러니까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해달라는 겁니다. x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확률이 달라지냐 이거죠. 남자로 이제 고정이 되어 있고 x는 x. 이걸 이제 구해주면은 네, 이거는 어떻게 구했냐면은 전체 남자 수를 이제 이거로 두고 이제 각각 넣어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x는 0, 사고사한 경우 이거 계산해주면은 0.365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다 계산해주면은 이렇게 각각 확률 나옵니다. 네, 사고가 이번에는 사인이 사고사일 때 확률 분포, 조건부 확률 분포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고사로 죽은 사람들 이제 변인은 성별, 변인이래. 이건 이제 성별에 따라서 각각 구해주면은 네, y가 0일 때 이제 사고사로 죽은 아이 중 한 명 골랐을 때 여성일 확률, 여자아이였을 확률 이만큼, 남자아이였을 확률 이만큼입니다. 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6.6에서는 네, 이제 랜덤 베리어블 x와 y가 이제 각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장비가 작동하지 않을 때 오염물질 양
이 변수 x, 작동할 때양 y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건부 확률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제 이러면은 정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dx에 대해서 이제 이 분모에 있는 marginal distribution 구해주면은 1-y에 이제 2를 곱한 값이 나옵니다. y는 여기에 이렇게 되고요. 해서 저희가 구하는 조건부 확률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분모가 0이 아닌 경우에서 이제 정의가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범위를 정해주었고 elsewhere 딴 데서는 0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B와 이제 C에서는 A에서 구한 데에다가 Y 값을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1-0.8 이게 이제 2.5가 되고요. 이거 스케치 해주면은 여기 범위 내에도 y가 고정이 됐기 때문에 1.6이 들어가고 이 해당 범위 내에서 이 값이 2.5로 된다. 네. 이렇게 스케치 해주면은 조건부 확률 분포 이렇게 됩니다. 조건부 확률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그쵸. 이거 이제 넓이 구해주면은 이제 밑변 높이 곱해주면은 1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y는 0.4 넣어주면 되는데 그럼 이제 1.2분의 1 되기 때문에 이건 6분의 5가 되고 여기는 0.8, 0.4 곱하기 2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해당 범위 내에서 6분의 5 값 나타나는 것 이렇게 그려줄 수 있습니다. 이제 역으로 이 조건부 확률이 이제 x가 이렇게 되고 y에 따라서 이렇게 될 때 네, fxy, x,y는 똑같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요. marginal distribution 이 x에 대해서 이번엔 x에 대해서 이걸 구해주면은 dy 해서 했을 때 네, 이제 이 범위가 y가 해당 범위 내에서 이제 fx, y가 1이 되기 때문에 2분의 x가 됩니다. 이제 이게 해당 범위 내에서 1이죠. 해서 2분의 x 분의 1 해서 x분의 2가 됩니다. 이 범위 내에서요. 그리고 이제 2번에서는 이게 이제 x와 y가 독립인지를 묻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이 조건부 이 마지널 디스트리뷰션들의 곱이 이제 이거랑 똑같으면은 되는데 이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얘는 1로 나타나는데 이 두 개의 구한 것들을 이제 곱해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것을 좌변과 우변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D번에서 구한 값을 참고했을 때 이제 조건부 네, 이거에다가 x는 1 대입해 줬을 때 분포가 이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1분의 2니까 2 그리고 2분의 x 이거니까 2분 이렇게 나타나겠죠? 해서 이거 했을 때 네. 이 PDF를 이제 정적분 해서 해당 범위 내에서 이 안에 있으니까요. 이만큼을 이제 정적분 해주면 계산했을 때 2분의 1, 0.5 나오는 것 확인 가능합니다. 6-24번 가겠습니다. 네, 14번에서는 이제 fx, y가 이렇게 나타나 있고 PDF가요. PDF, fx, y가 했는데 이제 employee 1이라는 사람 given that이 이쪽에 있으니까 employee 2가 주어진 시간의 25%를 활용을 했답니다. 이제 이거는 y가 0.25라는 뜻이죠. 네. 저희가 이제 이걸 확인했을 때 말입니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employee 1이 75% 이상의 시간을 이제 할애를 한다. 이건 이제 x가 0.75 이상이다. 이렇게 봐줄 수 있습니다. 조건부 확률 나타내면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이제 주어진 걸로 저희가 조건부 확률 분포 이렇게 구해주자고 치면은 이제 분모에 marginal distribution of y가 들어갑니다. 이제 이 친구는 해당 조건 만족 범위 내에서 x 플러스 y로 나타내기 때문에 얘만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구해주려면 이제 dx 전체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주면 네, 0과 1 사이에서 이제 x 이렇게 해주면 2분의 1 플러스 y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죠. 분모가 0보다 큰 범위 혹은 이제 조건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네. 그래서 y가 0.25로 이제 저희는 고정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입해주면은 분모에 0.5 더하기 0.25 해서 0.75가 돼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A에서는 이제 0.75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0.75 이렇게 들어가고, x가 0과 1 사이였기 때문에 위끝은 1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조건부 이 친구를 여기다 넣어주고 적분했을 때 0.75부터 1까지 정적분 계산해주면 0.375 나옵니다. 28번에서는 이제 두 개의 사건이 작업시간 8시간 중에서 이제 사건이 2번이 일어나는데 그 두 개 사이에 시간 간격이 4시간 이상 차이가 난다 라고 합니다. 이제 8시간 중에서 사건의 발생 시각을 x, y라고 두겠습니다. 네, 이제 x 다니는 시간으로 해서 예를 들어 4시간 후에 발생했다 하면 x는 4 이렇게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x와 y 절대값의 차이가 제가 오타를 냈네요. 4보다 크다는 걸 이제 저희는 구해야 되는데, 이제 x와 y는 이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정하게 이제 무작위하게 이제 발생하는 것이므로, 네, 해서 px, py는 이렇게 8-0 분의 1 이렇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둘 다 이제 0과 8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해당 범위가 이제 4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 8,8짜리 사각형 내에서, 정사각형 내에서 y가 x 플러스 4보다 크거나 y가 x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이렇게 나타납니다.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이 이거를 이제 만족하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선 제대로 써놨네요. 이 확률은 그래서 y가 x 플러스 4와 8 사이에 있고, 여기 이제 4.8, 4,8 해서 0부터 4까지의 x는 존재하고 y는 x 플러스 4와 8 사이 해서 정적분 해주고, 이 부분은 이제 x가 4와 8 사이 그리고 y는 0과 x 마이너스 4 사이, 이거 이제 정적분 계산해주면 64분의 1 곱하기 8 플러스 8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네, px, y가 이제 저희는 64분의 1이 될 거기 때문에 8분의 1 곱하기 8분의 1 이제 각각 독립이기 때문에 자연스럽죠?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게 이제 x와 y가 해당 범위 내에 있는 숫자라는 가정하에서 네, 이제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이 식물에서 관찰되는 벌레의 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x와 y가 x는 이제 보우월미고 y는 레이디 비틀 무당벌레의 이제 수인 걸로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A번에서는 mean number of bollworms on the plants. 이건 이제 x 평균을 구하라는 건데 mu는 이제 기대값을 활용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값 구하는 원칙에 따라서 x 곱하기 이제 이 확률인데 이거는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x를 이제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하려면 이거 이제 y를 상관없이 그냥 x가 1, 2, 3, 0인 확률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0은 이제 곱해봤자 0이니까 어차피 x를 곱할 때 해서 이렇게 다 더해줬습니다. 했을 때 1 곱하기 0.16, 2 곱하기 0.27, 3 곱하기 0.19 해서 1.37 나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제 B에서 mu y, 그래서 기대값 y 구할 때 이때는 이렇게 구해줬습니다. 더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다 0.24였기 때문에 0.24에다가 1, 2, 3 더한 값 곱해줬을 때 1.44 나오는 것 확인 가능했습니다. 공분산 covariance xy를 구하라고 했는데 공분산의 정의에 따라서 2xy 빼기 2x 곱하기 2y 구해주면 되는데 xy 기대값 구해라고 할 때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동시에 일어날 확률 뭐 그런 거니까요. 이번에는 그런 뭐 마지널 디스트리뷰션 안 쓰고 그냥 여기에 써 있는 거 그대로 해주면 되는 겁니다. xy가 곱한 값이 어차피 0이 되는 경우 빼니까 이쪽에서 해주면 됩니다. 들어오니까 지워야겠다. 네,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1, xy 1에다가 0.05 해서 1 곱하기 0.05 해줬죠. 해서 끝까지 더해주면은 xy 기대값은 1.36이었습니다. 1.36에서 위에서 구한 2x, 2y 곱한 값 빼주면 0.0 마이너스 0.6128 나왔습니다. correlation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xy의 correlation 값은 이제 저희가 분자에는 이 C에서 직전에 구한 covariance 값이 들어가고 분산, xy 분산을 각각 구해야 됐는데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이 x제곱 빼기 2x의 제곱 이거를 이제 빼줬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x제곱 구할 때 x제곱에다가 이 마지널 디스트리뷰션 이거 곱해준 값 시그마 해서 했을 때 3.05 나왔고 해서 3.05 빼기 1.37 A에서 구한 거 제곱해서 빼주면 이 값이 나왔습니다. 같은 값으로 VY 구해줬을 때 이 y제곱이 3.36이 나왔기 때문에 3.36 빼기 1.44의 제곱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 correlation 값 구하는 데다가 대입해줬을 때 네, 계산해줬더니 마이너스 0.4988 나왔습니다. 마치겠습니다.